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장 B2B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석 구조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워보았는데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환경 분석의 구성 요소는 크게 스텝에다가 G까지 더해진 그 스텝 G와 그리고 전략 구조 그리고 자사 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스텝 G까지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전략 구조 분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구조 분석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는 경쟁 분석입니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활동들을 전쟁이라고 규명한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 백전백승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 대상을 규명하고 경쟁사의 다양한 정보들을 분석하는 방법, 즉 경쟁사의 목표와 전략 파악, 경쟁자의 역량과 강약점 파악, 그리고 경쟁자의 전략과 반응의 예측, 이와 같은 프로세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쟁 대상 규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쟁자를 분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경쟁자란 말 그대로 자사와 경쟁 구도에 있는 기업을 말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 되지만 넓은 의미로는 자사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연관 기업들까지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수업에서는 경쟁 대상을 규명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할 텐데요. 그 첫 번째가 고객 중심적 시각에서의 경쟁 범위에 대한 정의입니다. 기존의 경쟁자뿐만 아니라 자사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 또는 경쟁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현실적인 환경은 높은 원자재 가격 등으로 인해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산업과 대체 기술에 의한 신제품들이 새롭게 경쟁 구도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TV 브라운관을 만들던 회사의 경쟁사는 LCD 업체가 되었으며 이는 곧 TV 브라운관 산업의 쇠퇴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 집단 분석을 통한 정의로서 경쟁자라고 해서 같은 산업에 있는 모든 기업이 자사의 경쟁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업마다 기술 수준, 원가 달성 수준 등의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자사와 유사한 전략을 구사해온 기업을 찾아내 경쟁자로 규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격 중심의 전략을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원가 절감을 통한 가치 창출을 꾀하는 기업들이 자사의 경쟁사가 되는 것이지 고품질의 제품을 지향하는 기업은 일단은 경쟁사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중국 기업들의 현 수준에서의 경쟁자와 일본 기업들의 현 수준에서의 경쟁자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경쟁사를 정의했다면 이제 환경 분석의 두 번째 단계인 경쟁사 분석 단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경쟁사 분석은 경쟁사의 전략적 배경, 기업의 전략, 사업 단위 전략, 기능별 분석 및 경영진 분석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자사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자 분석인데요.
공급업체와 소재산업 분야에 대한 중요성은 특히 B2B 마케팅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급업체의 철저한 관리는 자사 품질 수준의 밑바탕일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원재료의 공급, 가격에 대한 영향력, 가격 안정성, 대체 재료의 이용 가능성 등에 대한 공급업체의 능력과 안정성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급자들이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 뛰어들 경우 공급받는 기업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급업체의 전략 방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3C와 함께 공급업체와 소재산업 분야, 즉 서플라이어에 대한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기초 환경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적절한 방어 전략 및 대응 전략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전략 구조 분석 세 번째는 고객 분석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활동의 근본 목적은 경쟁자 대비 고객들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여 고객이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 브랜드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가지고 반복 구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치, value에 대한 개념으로 고객은 어떤 제품의 가치가 적다고 느끼면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브랜드를 구매한다는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 브랜드의 제품이 다른 경쟁 제품보다 더 많은 가치를 주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란 교환을 일으키는 가장 기초적인 변수로서 시장에서 제품을 선택할 때 개인이 그 제품을 보다 선호하게 되는 이유로 설명됩니다. 소비자가 개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치는 혜택, benefit과 비용, cost 면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느끼고 판단하는 가치의 기준은 고객마다 서로 다릅니다. 즉, 어떤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거나 더 적은 비용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판단 활동들이 달라 동일한 품질 또는 가격이라도 사람마다 그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의 제품 구매와 선호 현상은 하나의 이론이나 논리로 쉽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고객 구매 행동이나 소비 행태를 이해하고 예측하여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는 동일한 고객이라도 기업과 고객이 거래를 맺을 때 또는 관계를 유지할 때 그리고 필요시 관계를 끊을 때에도 추구하는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고객을 획득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고객의 가치를 상황에 맞게 제공해야만 고객은 반복 구매를 통해 그 기업의 충성 고객으로 변하게 되며 이러한 충성 고객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존재 목적인 지속적인 생존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자산 가치도 높일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네, 환경 분석 구조 세 번째는 자사 역량 분석입니다. 기업의 내부 환경은 기업이 현재 달성하고 있는 성과에 대하여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작용하고 있는 내부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외부에서 작용하는 일반 환경 및 운영 환경 요소와는 달리 내부 환경 요소는 기업 자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업의 내부 환경 분석은 현재 단기적으로 보완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정의하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육성하고 구축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집합적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즉,
내부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기업은 각각의 내부 활동이 어떻게 가치를 증가시키고 효과적인 전략 수립에 공헌할 수 있는지를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클 포터는 이러한 평가를 위해 가치사슬 분석을 제안했는데요. 이 가치사슬 분석은 내부의 핵심 역량을 식별할 수 있게 하며 핵심 역량은 외부의 산업 구조와 함께 경쟁 우위와 수익성의 결정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첫 번째, 이 가치사슬 분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가치사슬 분석은 잠재적인 경쟁 우위 원천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델은 기업의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내부 핵심 역량이 외부 경쟁 환경과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제시합니다. 기업의 가치사슬은 원료 공급자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모든 참여자들의 가치 창조 활동을 포함하는 보다 규모가 큰 산업의 가치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 간주됩니다. 이 가치사슬 분석은 기업의 현 보유 역량과 경쟁 환경의 위험 및 기회 간의 전략적 차이를 메울 수 있는 분석 툴로서 비용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회 파악과 제품 서비스 차별화 속성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자사 역량을 분석하는 툴 두 번째는 VRIO 모델입니다. 기업 내부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주관성 제거를 위해 경영학자들은 외부 환경 분석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모델의 장점을 지닌 내부 환경 분석 모델들을 개발하였는데요. 여러 모델들 중에서 마니에 의해 최초로 소개된 가치 창출, 그 다음에 희소성, 모방 불가능성, 조직, 즉 이 네 가지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가치 value의 V, 희소성 verity의 R, 모방 불가능성의 in, imitability의 I, 조직 organization의 O.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VRIO 분석 모델이 내부 환경 분석의 대표적인 접근법이 되었습니다. 이 VRI 모델은 경쟁 우위의 촉매제인 개별적인 자원을 분석할 수 있는 간단한 네 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프레임워크입니다. 첫 번째는 가치인데요. 경영 전략에서 가치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는 내부 자원을 외부 환경에 대응시키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핵심은 외부 환경, 특히 고객의 니즈에 얼마나 부합되고 어느 정도의 일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기회 활용이나 위험 회피에 도움이 되면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VRIO 모델은 자원이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수익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줄여야 하거나 이들 효과가 리스크 감소와 비용, 수익에 대한 시간의 영향을 줄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수익 증대 또는 비용 감소에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희소성입니다. 귀중한 자원이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희소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원이 현재의 다수의 기업들에 의해서 소유되어 있지 않을 때 그것은 희소성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모방 불가능성인데요. 모방 불가능성은 희소성이 있는 자원의 속성이나
그것이 활용되는 방식을 모방하는 것을 어렵도록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희소성은 자원의 현재적인 속성이며 모방 불가능성은 자원의 진화적인 측면입니다. 모방 불가능성이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는 귀중하고 희귀한 자원이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경쟁 우위의 지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모방되거나 대체되는 자원은 경쟁 우위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는 독특한 역사적인 상황, 인과적 모호성, 사회적 복잡성의 세 가지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직입니다. 이것은 기업이 실제로 귀중하고 희귀하고 또 모방 불가능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인사정책, 기술, 조직 문화, 주요한 제휴관계가 지닌 가치, 특정한 자원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 등과 같은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사 역량을 분석할 수 있는 툴로서 자사 분석을 위한 BCG 매트릭스가 있겠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 단위들에게 충분히 많은 자원을 배분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업 입장에서 우리 회사의 어디에 핵심 역량이 있으며 회사의 지속적 경쟁 우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어서 자금의 흐름을 지속적인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즉, 어떤 사업을 철수하고 어떠한 사업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자사의 각 사업 단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자사의 포트폴리오 분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BCG 매트릭스인데요. BCG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약자입니다. 이 BCG의 성장 점유율 포트폴리오 매트릭스는 다품종 생산물, 복합시장,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로 하여금 기업 전략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는데요. 성장 점유율 포트폴리오 매트릭스는 자사의 최적 상품이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결정할 수 있는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자원 배분을 관리하는 일련의 포괄적인 전략들을 규정하며 또한 경쟁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현금 흐름이 원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기업 내부에 현금을 공급하는 사업 단위들과 현금을 소비하는 사업 단위들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BCG 모델은 각각의 사업 단위를 상대적 점유율과 시장 성장률이라는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축을 통해서 BCG 매트리스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각각의 사업 단위를 위한 적절한 자원 배분과 시장 전략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각 사업 단위들은 자신들이 경쟁하고 있는 산업의 매력도와 상대적인 경쟁 포지션에 근거하여 평가됨으로써 개별 사업 단위가 포트폴리오 매트릭스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에 따라 포괄적인 전략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 BCG 매트릭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해보면 BCG 매트릭스가 말하는 첫 번째 내용은 자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어느 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어느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즉 기업 경영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파악입니다. 따라서 성장성 여부를 상하축으로 구분해 미래 비전 및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기업의 주요 수익원에 대한 것으로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학습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어 저원가 달성이 가능해집니다. 세계적인 휴대폰 생산 판매 기업인 노키아는 예전에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저원가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기준으로 분석된 사업 또는 제품군은 이 네 가지의 차별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데요. 앞에 보시는 그 왼쪽 윗부분은 별입니다. star인데요. 이것은 높은 성장률과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별의 높은 시장 성장률은 설비 투자 또는 마케팅 등에서 대규모의 현금 투자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대규모의 현금 투자는 별의 시장 점유율 포지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현금 투자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 곡선 등에 의해 별은 머지않아 높은 마진을 창출하여 가까운 장래에 잠재적으로 강력한 현금 흐름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현금 투자와 현금 창출 간의 균형이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접속, 캐시카우인데요. 캐시카우는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낮은 성장률의 현금 접속은 높은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성숙 시장에 있는 제품과 전략 사업 단위는 설비 투자 또는 마케팅 비용이 상대적으로는 덜 필요합니다. 그 결과 유망한 4분면의 사업을 4분면, 즉 그 BCG 매트릭스에서의 별에 해당하는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의 원천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개인데요. 개는 지금 낮은 성장률의 낮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개의 낮은 성장률이 의미하는 것은 시장 점유율 증가를 위해 노력할 경우 비싼 대가를 치르는 계획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낮은 시장 점유율은 경험 곡선에서의 열등한 지위로 인해 비경쟁적인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는 수익성이 없으며 낮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만도 상당한 현금 투자가 요구됩니다. 네 번째는 문제아이고요. 문제아는 question mark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는 problem child라고도 합니다. 이 question mark는 높은 성장률과 낮은 시장 점유율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높은 성장률이 갖는 문제아는 상당한 현금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심화시키는 요인은 낮은 시장 점유율이며 이것은 경험 곡선에서의 열등한 위치에 따른 비경쟁적인 비용 구조를 의미합니다. 제품이 성숙 단계로 접어들m에 따라 이 question mark는 매트릭스의 두 가지 통로 중에 하나를 따르게 됩니다. 즉,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수가 없다면 이 question mark는 dog이 될 것이고 반대로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면 question mark는 star의 위치로 올라가게 되어서 결국에는 cash cow가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